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니요. 잠시만 조금만 기다렸다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지금 저희 학생이 이제 동영상 녹화를 좀 준비하고 있어 가지고요. 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실습 이어서 오늘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한 다음에 고급 강의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강의를 녹화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 때 했던 내용을 지금 제가 그 소스 코드를 올려 드려서 확인하실 수 있게 네 드렸죠. 네, 그래서 10월 24일 CS 코드 다운 받으셔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서블라임 텍스트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그다음에 서블라임 텍스트로 진행하는 거랑 뭐 두 개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코드를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기 좀 편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코드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밑에 보시면은 VENB라고 해서 가상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상 환경 구성을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그래서 VENB 예, 이 진핀의 액티베이트 아, 죄송합니다. 스크립트군요. 스크립트에 액티베이트 이렇게 하면은 가상 환경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지난번에 지난주에 했던 거 이후로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요. install by vsim 에 보면은 1.1.1로 돼 있죠. 잠시만요. PIP가 이제 파이썬의 패키지 관리 툴인데요. 어, 네. 일단 제가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음, 네. 요거는 제가 좀 더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실습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약간 지금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는 사용자가 은행에 도착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은행의 대기줄에 서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라는 걸로 은행을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에 대해서 모델링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시뮬레이션 오브젝티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시뮬레이션 오브젝티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결국은 사용자 중심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은행 중심으로 볼 건지에 따라 가지고 모델링 하는 것도 달라지고 구현하는 것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모델링 하려고 하는 것이 은행에 대한 부분들을 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고객이 은행에 도착한다라고 했으면은 사실 고객이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동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는 건데 요 것들 전반부 지금 은행에 대한 로직만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제너레이터라는 걸로 뱅크 유저를 생성한다. 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은행의 대기줄에 서고 그다음에 그 대기줄에 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사실 대기줄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모델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저희는 직관적으로 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 컴퓨터한테 일일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볼 거냐 요 이슈이거든요. 그거는 오늘 그 모델링을 하면서 모델링하고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차례가 오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것은 이제 그 은행 창구에서 처리가 되는 건데요. 은행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가 어, 대기 줄이 있어서 그 대기 줄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사용자가 최대한 많이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서비스 받는 시간, 서비스 대기 시간이 최소한으로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은행이 은행답게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딱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이 은행답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은행의 모습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은행의 모습을 컴퓨터 모델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게임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심시티를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심시티를 하게 되면, 옛날, 심시티에서는, 도시를 설계를 하고요. 도시 설계한 다음에 도시가 막 이렇게 크게, 되게, 복잡한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 홍수가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외계인이 침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건물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다음에 홍수가 나면 어디서부터 침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 하면서 이게 놀게 되는데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우리 시뮬레이션 모델도 은행을 은행답게 만든 다음에 사용자가 오랫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중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구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그러면은 그 보험 창구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고 프로그램 코드로 계속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지난주에 했던 게 우리 사용자라는 부분들을 모델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모델로 하지 않고 오브젝트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주는 데이터를 갱신해주는 것을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는 오브젝트로 관리하게끔 만든 게 지금 이 모델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뱅크 유저 해서 클라이언트들을 지금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8번째 줄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번에 생성자 그래서 init 함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를 받고 그 다음에 서비스 타임을 일단은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 내면 이 서비스 타임을 바꿔가면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은행이 은행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요 ST를 고정해서 일단은 디버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tility 펑션을 get ID, get arrival time, get service time, get wait time 뭐 이렇게 다 있고요. 자, 뱅크 유저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앞단에서 고객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다 그냥 다 모른다 가정하고 제너레이터가 고객을 생성하는 걸로 읽겠습니다. 생성을 할 때 지금 저희가 보면은 init state를 wait로 줬고 insert state에서 wait state를 추가를 했고요. 처음에 infinite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사용자로부터 start 명령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infinite state에서 generate 상태로 가서 0.5초마다 제너레이션을 할 겁니다. 이 0.5라는 것이 이제 리얼타임 모드인 경우에는 이제 0.5초가 되는 거고 이제 그냥 버추얼 타임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가름하기 위한 가중치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풋 포트, 아웃풋 포트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스타트, 유저, 아웃 이렇게 줬고요. 제너레이트 유저라고 변수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멤버 베리어블, 클래스 베리어블, 네, 클래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군요. 멤버 베리어블이라고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제너레이트 유저를 추가를 했습니다. 40번째 줄에 그렇게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generate user라는 것을 하게 되면 요 40번째 줄이 의미하는 바는 사용자를 생성해서 그 생성한 사용자 수가 일정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얘를 멈추게 하려고 요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부 천이 함수를 통해서 외부에서 입력받았을 때 요 은행이라는 시스템, 은행을 테스트하기 위한, 은행의 로직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의 이제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제 모델을 제너레이터 모델의 상태가 변화되게끔 외부에서 입력이 왔을 때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펑션, external transition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output 펑션 이렇게 해서 외부에다가 출력해주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널 트랜지션 해서 타임아웃이 되면은 동작하는 펑션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current state가 generator고 generation이고 그 다음에 self generated user가 10보다 크면 멈춰라 에서 wait 상태로 돌아가기만 하면 멈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시스템 시뮬레이터 이렇게 보게 되면 레지스터 엔진에서 엔진을 추가했고요. 지금 리얼타임 모드로 해서 요 타임 레졸루션 그래서 해상도가 0.1초 그래서 0.1초 단위로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뱅크 유저 제너레이터 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엔티티 해주고 인풋 포트 스타트 포트 만들어 냈고요. 그 다음에 커플링 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모델을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껍데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익스터널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입력을 줬습니다. 이 부분들 72번째 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텔레그램 같은 걸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텔레그램에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시뮬레이션 엔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코드를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마 코스에서 시마 그 동영상 강의 컨텐츠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 언더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이썬에서는 변수인데 쓰지 않는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5번 루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SSQ 하게 되면
지난번 했던 것처럼 0.5초마다 동작하는데 이게 부동 소수점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1초, 0.5초, 1초, 1.5초 하는데 여기 끝에 값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실론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9, 1.5, 2.0 이걸 할 때 이제 요 끝에 자리는 의미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입실론보다 더 작으면 같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시간에 대해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뱅크 유저 제너레이터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큐를 이렇게 만들어 볼 차례인 것 같아요. 큐를 만들 때 지금 보면은 제가 단계별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Q라는 것 자체는 지금 보시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뱅크 유저 제너레이터가 Q로 사용자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 요 구조 있었죠. 이 구조를 일단은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뱅크 Q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상태는 일단 지금 다 삭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코드가 60번째 줄부터 그 다음에 71번째 줄까지가 딱 기본 코드입니다. 기본. 이게 딱 기본 템플릿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 작성하면서 진행해 보면 되겠죠. 자, 상태를 할 건데 이 Q를 한번 생각해 보죠. Q는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와야지만 동작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만 보더라도 스타트라는 시작이라는 이벤트를 받으면 그때부터 자기가 깨어나서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모델인데 일단 이 뱅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입력이 있어야지만 동작하는 모델인 거예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기줄, 그러니까 줄을 선다라고 생각해 보면 줄 설 때 앞에 사람이 서비스를 받았으면 제가 그 다음 한 칸으로 가고 그 다음 한 칸은 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게 앞에 내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로직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큐에 사람이 들어온 상태, 리저브된 상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공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행에 도착했는데 줄이 밑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줄이 이렇게 있어서 어, 그 줄에 이렇게 사람이 선다. 일종의 어레이에 그 값을 채워 넣는 것처럼.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면은요. 이렇게 그림 이렇게 있으면은요. 큐니까요. 아이고, 잠시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사람이 맨 처음에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요 큐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칸이 있는 그러니까 대기열이 4인 대기열의 길이가 4인 큐를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스페셜 케이스로 일단은 하나짜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인데 이렇게 보시면 딱 한 칸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왔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지금 동그라미를 클라이언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오게 되면 그러면 이 큐가 비어 있으면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임 1일 때 비어 있으니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타임 2 때 똑같이 복사해 볼게요. 타임 2 때 5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큐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큐에 사람이 있으면 이 5는 결과적으로는 x가 되게끔 그래서 떠나간다. 이미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가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창구에 서비스 받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큐 하나 있어가지고 사람이 오면 큐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큐에서 무조건 사람이 오면 큐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프로세스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처리되는 형태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상태가 되게 패시브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상태를 보면은 init state로 wait가 처음 스테이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insert state로 보게 되면 wait 상태에 infinite로 이렇게 줄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게 되면 앞에가 서비스를 해도 되는지 혹은 앞에 가도 되는지 확인하는 로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체크라는 상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insert state 체크 하고 이 상태는 0으로 이렇게 줄 거고요. 그다음에 insert state의 ready 상태를 둘 거고요. 이것도 인피니트 상태고 그 다음에 셀프의 인서트 텔트에서 send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이 딱 큐에 왔어요. 대기줄에 왔습니다. 그러면 대기줄에 와가지고 오게 되면 내가 앞에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상태로 체크 상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레디 상태라는 것은 이제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한테 너 이제 들어와도 돼 이렇게 알려주는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로직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줄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 상태 네. 다음으로 가고 이제 뒤에서 이제 가도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에 답변해 주는 상태. 그래서 총 상태가 지금 4개가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한번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혹은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nput port는 일단은 셀프의 insert input port에서 외부에서 사용자가 들어올 테니까 in port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포트로 해서 셀프의 insert 아웃포트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그 포트가 더 많이 있거든요. 더 많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는 none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면 제너레이터에서 그 고객이 Q로 넘어오게 되면 Q로 오면 요 유저라는 멤버 베리어블에서 그 유저를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external transition을 할 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시간
출력하는 거를 시간도 출력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줄 거고요. 그다음에 Q 이렇게 줄 거고요. Q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타임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포트가 인에서 왔다. 그래서 사용자가 왔다. 그러면은 셀프의 유저를 이제 메시지에서 꺼내어 가지고요. 위에 그 메시지 자체가 이제 어레이에다가 담겨서 오니까요. 그 다음에 프린트 화면에다가 한번 출력해 볼까요? Q 하고 in이라는 포트에서 왔다 라고 명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id는 저희가 네 뱅크 유저의 잠깐만요. 뱅크 유저에서 get id라는 함수를 만들어 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유저의 get id 이렇게 해서 id 값을 출력해 주고요. 타임을 한번 출력해 주죠.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지금 Q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self.user라는 변수에 유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유저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셀프의 current state를 체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인터넷 트랜지션 하기 전에 이제 output 펑션이 되는데 체크가 0이니까 바로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바로 갈 때 이제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바로 리턴을 할 건데 요 중간에 요 96번째 줄 부분에 저희가 로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만약에 if self current state가 체크 상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나 가도 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야 되죠. 왜냐면 큐에서 앞에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도 돼?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걸로 체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체크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갈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동작하는 걸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포트로 해서 셀프에 인서트 그 아웃풋 포트로 인서트 아웃풋 포트로 체크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래서 가도 돼? 이렇게 체크로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메시지 보내는 거 저희 연습을 이제 할 건데요. 메시지는 이렇게 메시지에다 어사인을 할 텐데요. sys 메시지라고 제가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요게 여기 위에서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sys 메시지 해주고요. 제가 지금 요 코드 지금 따라오시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이 시뮬레이션 엔진을 다루고 시뮬레이션 엔진으로 코딩을 많이 해보시면 익숙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한 20분 정도만 더 하고요. 쉬는 시간에 지금 작성된 코드를 지금 제가 사이버 한밭에다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코드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확인하시면은 연구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self.get name으로 해서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 누가 생성했는지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의 이름을 지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이제 포트를 기술을 해줘 가지고요. 일종의 이 코드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편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이름을 줄 건데 저희는 체크 포트로 메시지가 가게끔 그 편지지의 편지 봉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편지 봉투인데 그냥 여기서는 메시지 체크 확인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보내고 컨텐츠를 채워넣지 않고 그냥 메시지만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체크로 가게 되고요. 인터널 트랜지션에 있어서는 체크 상태로 체크 상태에 갔다가 되니까요. 만약에 하게 되면 웨이트 상태였다가 체크 상태 웨이트 상태 인피니트니까 의미 없을 거고요. 체크 상태 다음에는 레디 상태로 가고 레디 상태에서 외부에서 입력을 받으면 샌드 상태로 가고 샌드 상태에서는 웨이트 상태로 가게끔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current self.current state가 체크 상태면 그러면은 self.current state를 ready 상태 그러니까 물어보는 상태죠. 그래서 웨이트 상태였다가 체크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로 레디 상태로 지금 이렇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if self.current state가 샌드 상태면 네 샌드 상태면 그러면 self.current state가 웨이트 상태로 변환되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일 때 레디 상태로 변하고 그래서 내가 보낼 준비가 된 상태고 이제 가도 돼 라고 명령이 오면 그러면은 상태를 변화시켜서 샌드 상태로 변화시키고 전송한 다음에 웨이트 상태로 돌아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체크 메시지를 받는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체크를 받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카운턴트가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밑에다가 self init self에 이제 똑같이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복사해 오고요. 코딩을 하다 보면 똑같은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은 일종의 틀로 딱 그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뱅크 Q 이게 이제 뱅크
어카운턴트로 수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Q가 있고 뱅크 어카운턴트가 있고, 네, 어카운턴트는 얘는 데이터를 유저가 오면은 유저를 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를 하는데 이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상태를 추가해야 되죠. 이니스테이트로 해서 웨이트 상태가 되고 셀프의 인서트 스테이트로 웨이트와 인피니트로 지금 이렇게 상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피니트가 되어 있는데 이제 프로세스 혹은 서비스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셀프의 인서트 스테이트에서 서비스 하는 스테이트로 하는데 일단은 서비스 하는데 유닛 타임 1만큼 한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지금 동작해도 되느냐? 이게 물어볼 때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보내주려면은 이제 상태를 만들 때 타임 어드밴스 값이 0인 게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16번째 줄에 있는 서비스는 외부에서 명령이 들어왔을 때 지금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자, 여기서는 유저에 대한 처리에 대한 스테이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체크 메시지에 대한 처리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했으니까 포트를 해가지고 이벤트를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인서트 인풋 포트로 해가지고요. 체크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체크 메시지이고요. 그 다음에 셀프의 인서트 인풋 포트에서 인 포트 해가지고 여기는 유저에 대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의 인서트 아웃풋 포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next 이렇게 할까요? 다음 오세요 이렇게 하는 next 다음 오세요. 그래서 체크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112번째 줄에 아웃풋 포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의 유저 사용자가 오면은 저장할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셀프의 프로세스된 프로세스드 유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이게 하는 거 익스터널 트랜지션 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보게 되면은 시간을 일단 가져오고요. 시간 가져온 그대로 놓고 자, 인에 오면 사용자가 온 거니까요. 일단은 네, 사용자가 온 거니까 사용자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어카운턴트니까 A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할 거고요. 상태는 프로세스로 어, 하니까 서비스겠네요. 서비스로 상태를 변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가 되면은 여기서 current state가 서비스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되면은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서비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상태가 next로 와서 다음 오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만약에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서비스가 오고 서비스에 대한 처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 서비스를 해준 거잖아요. 서비스가 됐을 때의 시간에 대한 계산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서비스가 됐으니까 현재 시간이 잠시만요. 되면 서비스 타임, 던 타임, 웨이트 타임은 던 타임 빼기 어라이벌 타임이라고 했으니까 던 타임을 해줘야겠죠? 던 타임을 해줘야겠네요. 그러면은 던 타임을 계산을 해주려면 그러면은 def에 set 뮤트 될까요? 왜 set 던 타임 셀프에 던 타임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셀프의 던 t를 dt로 이렇게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요 뱅크 유저를 업데이트 해줬으니까요. 여기서 요 어카운턴트 한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 아웃풋으로 처리할 때 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self.user를 set done t time 해주고 언더바 타임으로 해주고요. 셀프의 프로세스 유저에다가 인서트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어레이니까 그 리스트니까 append 해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메시지로 죄송합니다. self.user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출력해 줘야겠죠? 우리 그 A에서 처리를 했는데 어카운턴트에서 처리를 해주면서 처리한 A의 ID는 셀프의 user. get id를 사용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명시를 해주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메시지는 다음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인터넷 트랜지션에서는 상태가 지금 보면 만약에 셀프의 current state가 서비스면 그러면은 다음은 current state가 지금 대기 상태로 가야 될 겁니다. 만약에 elif 셀프의 current state가 wait 상태에서 지금 체크 상태로 오게 되면 그러면은 empty 상태로 그래서 나 지금 지금 wait 상태인데 비어 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ready wait 상태에서 오니까 네, empty 상태면 셀프의 current state를 wait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로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사용자가 온 케이스 말고 사용자가 오지 않고 비어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보면은 어카운턴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처리하고 있는 손님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처리하고 있는 손님이 있는 경우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온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가 가정하는 것은 손님이 없는 경우에만 올 수 있고 손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큐에서는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체크 명령이 오게 되면 체크가 이게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돼요. 만약에 셀프의 current state가 wait 상태이다. 그러니까 서비스 상태가 아니라 웨이트 상태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가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셀프의 current state를 empty 상태로 바꿔주면서 바로 메시지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스케줄링 타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려고 리스케줄링을 취소시켜라 라는 함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용자 체크 명령이 오게 되면 항상 저희는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스케줄링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스케줄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아예 명시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비어 있으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하고 체크하고 스케줄링하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오면 그걸 서비스로 보내고 서비스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서비스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겠죠.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 도시해주고 메시지를 처리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사용자가 없는 empty 상태인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elif 셀프의 current state가 empty 상태면 그러면 그냥 메시지만 보내면 되는 거죠. 메시지 sys 메시지에서 셀프의 get name 하고 next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external transition에서 뱅크 어카운턴트에서는 사용자가 오면은 사용자에 대해서 서비스 타임 동안 서비스를 해주고 다음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비어 있으면은 대기하고 있다가 비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은 네 오세요 이렇게 하는 로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 뱅크 어카운턴트에 따라 가지고 요 큐 모델도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겁니다. 큐 모델 업데이트하는 부분들 보시면 인이 오면 뒤에서 사용자가 온 거니까 그러면은 사용자를 저장하고 체크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in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next로 가도 된다라고 메시지가 오게 되면 자 그러면은 elif 포트가 next로 왔어요. 와도 돼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사용자가 있으면 동작하는 거고 사용자가 없으면 동작하지 않잖아요. 저는 요 체크해주는 로직 하나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큐 모델 큐 이렇게 놓고요. 컨펌이 됐으니까 컨펌 타임으로 이렇게 해서 타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를 보내야 되니까 셀프의 current state를 send로 변경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사용자가 없으면 그냥 다 웨이트 상태로 바꿔버리죠.
자,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는 만약에 체크 상태에 있어서는 그냥 메시지 보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샌드 상태면 사용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셀프의 current state는 send면 그러면은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sys 메시지에 self.getName 해주고 여기서는 얘가 아웃이네요. 하고 요 메시지에다가 insert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self.user로 보내주고 self.user를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리턴해주고 요 메시지에는 셀프 유저 데이터가 실려 있을 거고요. 뱅크 어카운턴트에서 인에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유저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시켜줘 봐야겠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이제 BQ, 뱅크 Q 이렇게 해주고요. 인피니트, 그 다음에 뱅크 Q 해주고요. 뱅크 모델 이렇게 해주고 뱅크 어카운턴트 인피니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턴트 하고 뱅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지금 보면은 여기 줄쳐놓은 부분은 뱅크 유저 제너레이터였고요. 그 다음에는 힐엔진 뱅크의 레지스터 엔티티 BA BQ B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만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커플링 릴레이션에 보면은 제너레이터에서 뱅크 네, 제너레이터에서 유저 아웃이네요. 유저 아웃을 유저 아웃이랑 아웃에서 뱅크 Q로 들어오는데 인으로 들어오겠네요. 여기 저희가 인으로 이렇게 했었죠. 인으로요. 그 다음에 체크하고 아웃으로 있으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BQ에서 체크하고 BAE 체크죠. BQ에 아웃하고 그 다음에 인이죠. 인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BA가 BQ로 연결하는데 BA의 포트가 넥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BQ가 BQ의 포트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셀프의 인서트 인풋 포트 넥스트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next 이렇게 해주면 BA의 인풋 포트 2개, 아웃풋 포트 하나. 그러면 BA의 인풋 포트 2개, 아웃풋 포트 하나. BQ 한번 볼까요? BQ의 인풋 포트 2개, 아웃풋 포트 2개. 그러면은 B의 Q가 인풋 포트 2개, 그다음에 아웃풋 포트 2개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제너레이터가 하나 있고 Q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어카운턴트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잘 되는지 한번 보고요. 일단 실행해 보고요. 그다음에 잘 안 되면 제가 쉬는 시간에 디버깅을 좀 한 다음에 디버깅 된 코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만 되고 그러면 출력되는 부분들이 지금 안 나타나네요. 지금 보면은 유저 아웃이 되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터 부분에서 네. 제너레이터 부분에서 제너레이티드 유저만 하고 메시지를 안 보냈네요. 요 메시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뱅크 유저를 여기서는 출력만 했으니까 뱅크 유저를 만들어야 되겠죠. 뱅크 유저를 뱅크 유저를 만들 때 여기서 셀프 제너레이터 유저 요 수가 결국은 그 아이디로 이렇게 하고요. 서비스 타임은 1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착 시간은 지금 현재 시간으로 arrival 타임을 지금 보면은 현재 시간으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를 만드는데 sys 메시지에 네 self get name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갈 때는 유저 아웃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return 메시지 해주면 되고 메시지에다가 insert view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해주면 뭔가 동작을 하죠. 코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0에서 지금 보면은 시간을 다 1로 맞춰 볼게요. 그래가지고 디버깅 하기 좀 편하게 그 다음에 이 시간도 0.1 해서 플로팅 포인트로 아닌 게 아니라 정수로 갈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한번 다시 결과 한번 보면은요. 유저가 0번이 시뮬레이션 타임 1에 생성이 됐고 Q로 지금 1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바로 1에 지금 컨펌을 받았고요. 컨펌을 하러 됐고 그 다음에 A가 지금 와서 타임 1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가 2에 왔고 지금 어카운턴트에 사람이 없으니까 쭉 진행되게끔 됐네요. 만약에 이 서비스 타임을 이제 시간을 좀 더 많이 차지한다 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고 그 다음에 저희 어카운턴트에서 익스터널 트랜지션이 왔을 때 서비스 타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유저 제너레이터 할 때 요 서비스 타임을 2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턴트에서 익스터널 트랜지션이 왔을 때 저희가 함수가 서비스의 타임 데드라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프의 업데이트 스테이트라고 제가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셀프 유저의
get 서비스 타임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상태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은 로그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요 로그 분석하는 거는 저 쉬었다가 한번 진행해 보시죠. 네. 일단은 지금 8시 30분인데요. 8시 40분에 이제 계속해서 요 분석을 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다가 혹은 저희 개인 톡에다가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갔다 와서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버그가 있는지 한번 요 로그를 제가 쉬는 시간에 먼저 분석해 보고 버그가 없으면은 저희 사이버 한밭에다가 바로 코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41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